비트코인 하루 남았습니다. 운명의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되었고 비트코인 정말 마지막 기회가 올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트레이딩에 집중한 나머지 코가 커져버린 트레이더 코즈부입니다. 비트코인이 현재 89K를 찍고 일부 반등을 해주었으나 여전히 불안한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비트코인 저는 결국 120K 돌파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산타랠리는 곧 올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이 자리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이 자리가 정말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기회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정확한 소수점짜리 가격까지 알려드릴 예정이고, 저의 이 120K 돌파라는 위대한 여정에 있어서 이 전략을 핵심만 꼭꼭 뽑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트럼프가 쏘아 올린 이때 당시에 약 10월 10일 대청산 쇼 당시에 이제 저점이 잡혔나 했지만 이내 비트코인은 반등에 실패하고 계속 하락 추세를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비트코인이 위치하고 있는 현재 이 자리는 정말 비트코인이 앞으로 시즌 종료가 아니라는 강력한 신호를 말해주기 위해서는 꼭 지켜야 될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간 영상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초대형 변곡정이 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히 3일 전에 있었던 영상인데 저는 여기서 약 85.8K에서 90K 이때 매수를 할 것이다. 이때가 저는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손익비가 좋은 매수 자리라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때 당시에 영상을 잠깐 같이 보시면 밀집되어 있는 구간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현물에 대한 매집 또는 다시 한번 롱 포지션을 공략할 예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이후에 1시간봉 시간봉 타임프레임으로 보면 약 89.2K 정도까지 조금은 매수 기회를 준 뒤 93K를 돌파하는 움직임이 오늘 아침에 나와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뭐했냐, 손가락 빨고 있었냐? 아닙니다. 보시면 여기서 일단 저는 물량을 다 정리한 뒤 정확히 약 89K와 약 90.5K 라인에서 3번에 걸쳐서 분할 매수를 감행을 했고 약 93K 부분에서 한번,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추가 매수 기회를 염두하고 익절할 물량 조금만 일부분의 물량을 분할 매수를 했으나 현재는 모든 포지션을 정리하고 관망 중에 있습니다. 이 이유는요, 저는 조금 더 빠지고 여기 밑에다가 약 87K대에서 물량을 되게 많이 걸어놨었거든요. 비중이 조금 소량 체결되기도 했지만 이 93K대 형성된 강력한 매물대를 뚫어주기에는 거시적인 시황 자체가 너무나도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젯밤에는 나스닥과 디커플링 돼서 올라갔다 하더라도 이 거래량 자체가 매우 줄어든 상황 속에서 여기서 더 큰 반등을 기대하는 것은 매우 무리가 있어 보였기 때문에 일단은 제 전략상 전량 익절을 하고 일단은 조금 후퇴한 상황이고, 저는 재차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이 저점에 대한 위협하는 움직임을 통해서 매수 기회를 재차 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먼저 4시간 봉상 이 자리에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이렇게 나와줬거든요. 보시면, 근데 이 자리에서 상승 다이버전스를 만들어 줬음에도 크게 상승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저는 굉장히 꺼름칙하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또 이 2K를 이탈하고 80K대에서 반등을 해줬으나 여전히 일봉상은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상승 다이버전스가 일봉 그리고 4시간 봉상 완벽하게 형성되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이 저점에 대한 갱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다시 한번 이 85.8K에서 90K대 분할 매수를 재차 공략할 상황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언제 반등이 나오지 않아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고 언제 하락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자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무리해서 매매를 하기에는 양방향 다 크게 열려있는 상황 속에서 감내해야 될 이 손절의 폭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원하는 자리가 오면 매수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 약 104K 부근에서 로켓 지표상 매도 신호가 떴는데 제가 이번에도 계속해서 크게 물량을 실지 못하는 이유가 이 로켓 지표상 매수 신호가 아직 뜨지 않고 있거든요. 뭔가 심리적으로 이 파동을 견딜 만한 근거가 하나 더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이러한 근거가 현재 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봉 타임프레임으로 잠깐 보면, 자 여기서 2024년 3월달부터 11월까지요 자그마치 8개월 동안 박스권을 만들었어요. 8개월. 이때 당시에 정말 개인들이 많이 지쳐하고 뭐 40K 간다, 이제 고점이다, 이런 말들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추세가 뚫어주고 여기를 뚫어주고 확인하고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라인을 기준으로 피보나치 채널을 한번 그어보자고요. 자, 이 선을 기준으로 피보나치 채널을 그어놓으면 이러한 채널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이 피보나치 채널상 0선을 뚫을 때 그냥 이렇게 안 갑니다. 한번 밟고 이거를 확인하고 간다고요. 그러면 이 다음에 간격을 0.5 정도로 나눠보면 이러한 채널링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거든요. 여기서도 1선을 한번 돌파를 해요. 그러면 어떠냐면 여기를 한번 다시 확인하고 이렇게 간다고요. 그러니까 한번 뛰어 올랐더라도 지지가 얼마나 강한지 또 여기서 매집을 하고 다이버전스 만들면서 이렇게 프랙탈 구조가 만들어진다고요. 자, 그러면 이 다음에 다시 재차 0.5선을 딛고 1선을 돌파하는데 성공을 했잖아요. 여기가 0, 0.5, 1. 이 0.5씩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1.5선까지 갔다가 현재 강한 하락이 나왔는데 이 1선 부근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냐면은 여기가 아주 강력하게 저항을 받는 자리이자 아주 강하게 매물대가 모여있는 자리예요. 근데 여기서도 이때 당시에 로켓 지표상 매수 신호가 뜨면서 강력한 상승이 나온 부분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 초록색 선이 뭐냐면은 바로 오더블록입니다. 오더블록. 이 오더블록이 일봉상 거의 마지막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점이기도 해요. 만약에 여기가 뚫리잖아요. 그러면 그 밑은 70K대입니다. 근데 사실 이 70K대로 가면 답이 없는 게 여기 선들이 0.5선까지 내려오게 되면 이 선들이 다 저항이거든요. 그 다음에 주봉상 이어져 왔던 이러한 상승 채널 자체가 모두 끝나게 되는 겁니다. 즉 제가 말씀드리는 구간은 비트코인이 앞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려면 무조건적으로 지켜줘야 되는 구간이란 말입니다. 여기 이렇게 이탈하면 비트코인이 상승하더라도 넘어가야 될 산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런 우상향장은 사실 끝났다고 봐도 무방할 만큼 정말 중요한 자리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매매 전략을 취하려 하냐면 말씀드리는 순간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하락세에 접어들고 있는데 요 자리에 오잖아요. 저는 똑같이 비중을 실어서 한번 롱 포지션을 공략해볼 생각입니다. 뭐 사실 여러분들이 완벽한 저점을 잡으려고 고군분투 하시는 건 알겠는데 어차피 여러분들 뭐 진짜 우리가 뭐 트럼프가 아닌 이상 이 발바닥 못 잡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냐? 얼마나 세상의 비관론을 무시하고 제 관점대로 행동하는지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 관점상 생각해봤어요. 가장 내가 손절을 짧고 수익은 길게 볼 수 있는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타점은 어디지? 라고 생각해봤을 때 여기라는 겁니다. 로켓 지표가 뜨면서 강력한 추세 전환을 해준 시점, 그 다음에 이 1선을 뚫어낸 시점, 또 매수 오더블록과 다양한 매수 관점들이 겹치는 시점, 바로 여기가 이 매수 오더블록의 하단부 85.8K야, 이 상단부 90K, 또 이 피보나치 채널상 1선이 겹치는 자리, 요 구간이라는 겁니다. 이때 손절은 저는 85.2K를 잡을 생각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 90K 아래에서부터 분할 매수를 한다 했을 때 뭐 대충 평단이 약 87K 정도로 맞춰질 거예요. 그러면 내가
손절값을 약 2%, 약 2000포인트 정도를 잡아두고 내가 목표값을 여기 피보나치 채널상 이 분홍색이 1.5선이란 말이에요. 그럼 목표가를 이 1.5선까지만 잡는다고 했을 때 저는 일자 목표가를 약 100K 부근으로 둘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당분간 파동을 이어가면서 삼각수렴 형태를 만들 것이라 생각하고 최종적으로는 다음 1선 부근인 약 120K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파동을 통해서 그나마 내가 승부를 볼 수 있는 위치에서 롱 포지션 혹은 현물 매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 깨고 시즌 종료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 85.2K를 깨지 않는 이상 이 주봉상 상승 채널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채널 안에 닿을 때마다 그래도 비트코인은 이 피보나치 채널 에 해당하는 반등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일봉상 하나만 더 보면 이때 약 110K를 찍고 하락을 할 때 하락폭이 약 마이너스 32% 정도가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약 마이너스 30%에 해당하는 조정이 나왔습니다. 즉 과거의 프랙탈 구도를 살펴볼 때 제가 말씀드린 이 85.8K에서 90K까지 매수 범위는 충분히 우리가 여러 상황을 종합해봐도 공략이 가능한 자리라 생각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여러분들 뭐 SNS나 뭐 각종 유튜버나 저도 유튜버라 할 말은 없지만 계속 여러분들 원칙 위배되시면 진짜 이런 장에서 시드 다 갈립니다. 시드가 남아 있어야 다음이 있는데 순간적인 욕심과 여러분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여러분들 시드 모두가 갈릴 수 있는 정말 위험한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제가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조금 더 확실한 매수 타점을 통해서 이 험난한 장에서 살아남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버팀목이 되어주는 게 바로 이 로켓 지표입니다. 이 로켓 지표는 어떤 종목이 상승 추세로 바뀌기 전에 이러한 상승 신호, 즉 매수 신호가 나오고요. 어떤 종목이 하락 추세로 바뀌기 이전에 이러한 매도 신호, 즉 또는 운석 신호가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지난 대청산 파동 때도 저는 이렇게 로켓 지표를 토대로 이 하락을 모두 피할 수 있었으며 여기서도 저가 매수에 성공해서 큰 수익을 이렇게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즉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기준을 얼마나 잘 세워서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겁니다. 저는 이 로켓 지표를 오늘 영상을 보시는 소중한 시청자님들과 구독자님들께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거를 그냥 공유 드린다 했을 때 가뜩이나 시장도 어려운데 이 지표 팔이 레퍼럴 팔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도 초보자 때 수많은 사기를 많이 당했고 수많은 청산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그런 여러분들의 절박한 마음을 절대 이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로켓 지표 공유 받으시면 제가 드리고 땡이 아니라 저희 오늘의 코인 스토리 코즈부의 독립 트레이더 방에서 제가 저의 10년간의 매매 일지와 더불어서 실시간으로 제가 어떤 포지션을 잡고 있는지 모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로켓 지표 받으시고 저희 구독자 10,000명 달성을 위해서 수익 인증만 많이 해주신다면 저 코즈부가 제가 시장에서 어떻게 로켓 지표를 활용하여 살아남고 있는지 이 일기장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이 댓글 누르시면 이러한 링크 하나가 뜹니다. 여기서 간단한 설문지 작성을 통해서 여러분들 연락처 남겨주시고 제출 눌러주시면 저 코즈부가 이 로켓 지표와 오늘의 코인 스토리 공부방 링크를 즉시 그리고 직접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팔고 나면 계속 실망하고 사고 나면 계속 후회하고 가지고 있으면 걱정되시죠? 이게 여러분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심리 상태일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준만 있으신다면 더 이상 제 유튜브도 시청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러분들 이 기준을 통하여 어떻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제 일기장을 보셔야 될 때입니다. 자, 저는 이더리움도 아직 시즌 종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최근 들어서 이 이더리움에 대한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이 비트코인이 전반적으로 올해 초에는 기관들이 강력한 매집을 했지만 올해 10월까지 데이터를 보면 이더리움의 매집량이 오히려 커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결과는 가격적인 측면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있었거든요. 비트코인은 생각보다 큰 폭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이더리움을 포함한 알트코인들은 조금 더 탄탄한 방어력 자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미넌스 자체도 지금 같이 딸려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총 두 가지거든요. 진짜 알트코인 대불장이 올 가능성이 높거나 아니면 이 수많은 알트코인들은 사실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또 나머지 메이저 알트코인들을 포함한 이것만 살아남느냐, 전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두 번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지만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알트코인의 총 대장급 종목이잖아요. 결국에는 이더리움도 이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여기 빗각을 추세 라인으로 그었을 때 채널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즉, 이 오더 블록은 저는 깨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2,800달러와 3,000달러 사이에서는 큰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며 결국 이더리움도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메이저 알트코인들을 제외한 다른 알트코인들을 보면 특히 이 니어 프로토콜 이런 종목 보면 지금 여기 매물대 이 자발트코인 중에 하나잖아요. 즉 매물대가 너무도 많다 그거예요. 비트코인이 폭발적으로 상승할 때도 그런 상승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지금 현재 바닥권에서 이렇게 기고 있는 종목들은 사실상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작년부터 이 V자라고 하죠. 이 벤처 투자들이 이 크립토 시장에 대한 투자를 멈추고 있습니다. 즉 이 뜻은 700만 개에 달하는 알트코인이 난무하는 시장 속에서 이런 종목들도 모두 수급을 받아서 올라간다 라는 뜻은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이 유동성이 지금 시장에 극히 부족한 상태에서는 앞으로 저는 비트코인과 메이저 종목들에만 수급이 쏠리는 그런 기형적인 형상이 지속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이 이더리움을 포함해서 이 리플 같은 경우도 현재 비트코인 하락 대비 자기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거든요. 즉, 이 채널 1선과 더불어서 이 하락분을 어느 정도 지켜주는 모습은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라고 생각이 되고 리플도 약 원화로는 2,800원에서 3,100원 정도에서 분할 매수를 차분히 해 가신다면 기간이 긴 리플코인 특성상 손절 라인만 잘 잡아도 이 손익비가 굉장히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미국의 총 유동성과 공공부채의 이 빨간 박스 구간이 있거든요. 역사적으로 모두 연준이 유동성 공급을 개시한 레벨입니다. 즉 시장에 유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서 유동성을 공급한 시기인데 최근에는 이 코로나 시기가 있었죠. 즉 지금도 이 덴저존 빨간색 박스에 가까워져 오고 있는 모습인데 얼마 전에 12월달 금리 인하 확률이 조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뜻은 시장에 이 자산 시장의 동시다발적인 하락으로 인해서 유동성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시장이고 이러한 형태가 다시 한번 재현이 된다면 이 코인 시장에도 다시 한번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많은 돈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즉 리플도 따지고 보면 우리한테 하락 신호를 은연중에 계속 주고 있었어요. 여기서도 하락 추세로의 강력한 하락 추세로의 전환을 암시하는 이 로켓 지표상 매도 신호가 떴단 말이에요. 즉 이제 여기서 어느 시기에 로켓 지표상 매수 신호가 또 출현할지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 로켓 지표 신청하시면 이 오늘의 코인 스토리 공부방에서 모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단에 보이시는 댓글 입력하시고 이 링크 클릭하시면 간단한 설문지 작성을 통해서 구독자 인증만 맞춰주시고 제출
눌러주시면 조코주부가 즉시 그리고 직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이유가 로켓 지표와 매수타점을 정확하게 이게 보안상 너무 많은 사람들이 또 이게 시장에 알아버리면 제 걸 도용하거나 악용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의지가 있고 이번 시장에서 살아남고 싶으신 분들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장은 항상 위기 속에 기회가 있었습니다. 투자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오랫동안 세상의 비관론을 무시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려있다. 피터 린치가 한 말입니다. 지금 시장은요 비관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시장에 살아남는 건 낙관론자였습니다. 저는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정답지를 제시해드렸습니다. 코주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